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작년에 자동차 보험 약관에 대해서 몇 가지 개정된 내용, 그 중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약관 지급 기준상에 있는 보상 항목, 위자료라든지 휴업 손해, 장애인 경우에서는 일시수익 계산 방식, 이런 약관 지급 기준의 계산 방식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송을 갔을 때 똑같이 계산 방식에 있어서 항목은 똑같지만은 계산 방식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약관 기준하고 소송 시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송이 늘어나는 확률이 점점 늘어나게 돼서 금감원에서는 약관을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약관 개정한 것은 피의자 보호 측면도 있고 소송을 조금 더 방지하는 측면에서 약관 개정된다. 오늘은 그 약관 개정된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일시수익 계산. 일시수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가 발생했다 하면은 이번 기간 중에는 휴업 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이번 기간 중에는 휴업 손해,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직업이 없더라도 도시령 모임을 해서 이번 기간 중에는 휴업 손해를 인정하는데, 휴업 손해 위에 만일에 예를 들어 환자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에 대한 보상을 일시수익,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부분을 향후 일정 기간, 예를 들어 영구장애라고 한다면은 정년까지, 현행 정년 규정은 65세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65세까지 내가 잃어버린 소득에 대한 상실 부분을 65세까지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 일시수익 계산 방식을 예전에는 중간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는 라이프리지 계산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사용하는 호프만식 계산으로 이번에 약관 규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라이프리지 호프만 계수가 뭐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받는 소득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소득을 100을 내가 장애가 예를 들어서 30% 장애가 발생했다. 노동 30을 장애 발생했다면 100에 대한 30인 이 30만큼에 대한 노동력이 상실이 됐는데, 이것이 65세까지 내가 나이 30이라고 했을 때 65세까지면 35년이라는 기간이 남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한 상실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험회사 약관 규정에 의해서 예전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 중간이 공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소득을 30세 때 장애 사고가 발생해서 장애 발생했는데, 이것이 65세까지에 대한 35년간에 대한 기간 동안에 내가 소득에 대한 상실 부분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지급할 때는 일시불 내에서 한목에 지급해야 됩니다. 일시수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장애 발생하더라도 이 장애 발생된 시점부터 해서 향후 65세까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계산 금액, 수익에 대한 상실 부분을 지금 한목의 일시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향후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고 계산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라이프리지 계산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이것이 호프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라이프리지 호프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프 방식이라는 것은 중간이자를 달리 공제하는 것이고, 라이프리지는 중간이자 복리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지금 현 연 5%를 계산하는데, 연 5%를 예를 들어가 1년이 지나면은 100만 원에 대한 5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발생하는 것을 1년 뒤에 5만 원을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나면 다시 거기서 5% 다 공제하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달리 공제하는데, 라이브리지 계산은 중간이자 복리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면 100에 대해서 이자가 5 같으면 105만 원이 되겠죠. 또 1년 지났을 때는 100만 원에 대한 105만 원에 대한 다시 5%를 공제하는 식으로 복리에서 공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호프만식 공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되겠죠. 자, 그래서 법원에서 사용하는 호프만식 계산보다는 라이브리지 계산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그만큼 나머지 남은 기간이 기니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간에 공제하는 계산 방식을 하게 되면은 일시수익 계산에서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라이프리지하고 호프만식 계산 방식이 너무 금액적인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약관 개정을 라이브리지 계산 방식이 아닌 법원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이 호프만식으로 동일하게 개정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 약관 개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는
특히 남자인 여자인 경우에는 뭐 군복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남자인 경우에는 군복무 의무자, 군복무 면제자를 구분했습니다. 무슨 냐면은 이 일시수익의 계산 방식 기준을 만 19세 그러니까 성인이 된 기준 시점부터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다고 계산해서 만 19세 이후부터 해서 일시수익액을 그 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향후 정년까지 가동기간에 대한 중간일 공제하고 계산한 방식으로 일시수익 계산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남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군복무 면제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그냥 19세 이후부터 해서 계산해서 일시수익 계산했는데 군복무 의무자인 경우에서는 군복무 기간 예를 들어 지금 군복무 기간이 2020년도부터 해서 그 전에 21개월을 군복무 하던 거 18개월 바뀌었죠. 그래서 군복무 기간이 18개월을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군복무 기간에 18개월 공제를 하고 18개월 지난 시점부터 해서 다시 일시수익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군복무 면제자인 경우보다는 18개월이라는 일시수익 계산에 있어서 군복무 의무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의무자는 그만큼의 일시수익에서 공제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소송 시에도 군복무자, 군복무 면제자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번에 작년에 야권이 바뀌면서 군복무 의무자도 똑같이 군복무 면제자와 동일하게 군복무 기간을 공제하지 않고 똑같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뭐 그 위에 몇 가지 다른 바뀐 내용이 있지만은 오늘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